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네, 정윤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제 요구했던 추가 자료들 중에서 아직 도착하지 않는 자료가 있고, 도착한 자료 중에서는 특화산업과에 하동 야생차 박물관 유물 구입 내역서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라고 하느냐면 구입 유물 선정 및 전시 계획을 수립해서 10월 11일 달에 유물 구입 공고 게시 및 주요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구입하겠다. 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거 아닌 소리인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야생차 박물관에 유물을 갖다가 구입한다고 1억 원의 예산을 넣었다가 500만 원을 삭감하고 9,500만 원을 산다고 하는데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구입하겠다. 아직 전시 계획을 수립하고 하겠다. 이게 자료입니까, 이게? 좀 자료를 좀 보강해서 달라고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일정 마무리 후에 특화산업과 자기가 본인이 드려야 돼. 일정 마무리하고 일정 끝에 개수도 좀 써는 개수도 좀 써는 다시 보고를 합니다. 정윤수 위원님, 오늘 일정 마무리 후에 개수 조정 전에 특화산업과 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읍면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어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보고는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받고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미옥 보건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서미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날짜로 아침에 발령을 받으신 저희 보건소장님 이종문 소장님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오늘 9월 1일부로 보건소장으로 임명받은 이종문입니다. 하동은 제 아버님 고향이라서 어떻게 찾아오다가 여기서 이런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동 군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좋은 의료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서미옥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고 또 보건정책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주신 최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전체 기정 세입예산에서 7억 1,834만 원이 증액된 총 68억 4,62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3억 9,098만 6천 원이 증액된 41억 7,279만 천 원, 도비보조금은 3억 2,735만 4천 원이 증액된 16억 3,44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입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기정 예산에서 6억 5,684만 원을 증액한
124억 1,88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액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별 내용으로 362페이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 용역비 2천만 원을 민간 이전에서 연구개발비로 재편성하였으며 362페이지에서 363페이지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 사업으로 보건사업용 차량을 당초 하이브리드 구입 예산에서 관련 규정에 어거 전기차로 변경이 필요하여 시설비 1,5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기존 예산에서 6억 3,345만 2천 원을 증액한 27억 1,0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364페이지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금으로 신규 대상자 3명이 추가되어 6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지원 성립전 사용으로 국도비 6억 7천 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코로나19 방역 대책비로 도비 1,000만 원과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등 지원에 도비 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기존 예산에서 2,058만 6천 원을 가백한 9억 1,06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67페이지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총 사업비와 재원 부담 비율 변경에 따라 재조정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7억 7,495만 3천 원입니다. 368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하동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설립 관련 공공의료 구축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비는 기금 조정에 따라 2,0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좀 종식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생을 많으시다는 걸 우리 보건소 직원들께 정말 이달에 빌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64쪽에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우리 방역 소독 약품 있지 않습니까? 네. 저번에 보니까 새벽 6시 되면 소독 이제 방역을 한다고 이제 그 방역을 하는 거기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네. 어느 날부턴가 들리지가 않아요. 모기. 근데 지금 모기가 좀 없어지더니 다시 또 모기가 엄청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기에 대해서 그 면은 혹시 안 받으십니까? 받고는 있지만, 이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결을 하고. 근데 이게, 물론 그거는 다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지? 그러나, 그때, 이거 보면은, 다른, 예를 들어서 긴축 예산 절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절감할 부분이 있고, 절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가 얘기해갖고 그대로 유지해주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사용한 액을 절감한 건 아니고, 원래 군비 전체에 5% 정도의 유보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보액만큼만 절감한 내용이라, 실제 이제 사용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우리 방역에 대해서, 네.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방역 약품이, 네. 연기로 되는 게 있고, 연기로, 제가 이제 전문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하는 게 있다 하던데, 연기로 나는 거는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게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연막을 주로 사용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이제 친환경적, 연막은 경유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이제 친환경적이지 못해서 지금 현재로는 분무로 대부분 물을 사용하는, 물을 희석해서 사용하는 분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은 이제 광범위하게 퍼지는 이제 장점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동네나 이런 데는 오히려 분무가
낮다고 여겨지고 지금은 이제 분모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좀 제가 그 허무한 그때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네네. 하동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뭐 시고말로 꼬랑 그쪽으로 보면 미꾸라지가 이래 유충알을 이렇게 잡아먹고 이런 데 있는데 지금은 모기 유충알이 그 안에 많이 잠겨 있으면 그런 자연 미꾸라지 방사를 좀 해서 걔들이 잡아먹고 올라오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그때 한번 드렸거든요. 그래, 미꾸라지를 그렇게 예산을 조금 들여갖고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놔보면 네. 미꾸라지가 그 안에서 살는지 안 살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정도 효과 있는지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말만 하고 나면 그 뒤로는 어떻게 했다는 시범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말 하나 없더라고요. 의원들이 그래도 여기서 얘기를 하면 하는 신용이라도 해주시고 어떻게 해보니까 효과가 없더라. 효과 있어서 좀 다시 다른 데도 좀 확산해 보겠습니다는 이런 말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과장님께 제가 한번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 미꾸라지를 우리 하천에다가 물 내려오는 데다 한번 방사를 시켜가지고 과연 그 유충을 다 그 미꾸라지들이 먹는지 그래서 그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한번 해보시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유충 구제 3, 4월에 유충이 많은 그때에 이제 저희가 친환경 약재를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웅덩이나 하수구나 이런 쪽에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약재를 하고 나면 어차피 네. 물이나 이런 데는 웅덩이 고유에 있는 데는 그대로 있겠지만 맞습니다. 흐르는 네. 물에는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물 흐르면은 어차피 고인 데가 아니라 흐르는 이런 데는 그런 미꾸라지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요즘 또 모기가 엄청 하거든요. 과장님은 잘 안 받으시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다목적 강당 앞에 그쪽으로는 모기가 얼굴 빠묻혀서 사실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도 민원 받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거는 우리가 주민이 불편한 것도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도 자기네들 얼굴이 나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런데 그걸 얘기를 해도 일시적으로 와서 방역 한번 해주고 나면 끝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은 사실은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긴 한데.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고 네, 또 저희가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시장 부분이라 많이 신경 써주시는 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일시적인 한 순간뿐이지 그게 그게 안 돼서 해결이 안 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더 관심과 또 해결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신재범 의원입니다. 그냥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8페이지에 취약지역 언급 의료기관 육성준이 해가지고 하동중앙위원회 8천만 원이 예산이 계산되어 있다가 2,094만 원이 왜 삭감이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하는 곳에 국가에서 기금으로 배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 아마 전국적으로 기금이 저희가 당초 예산에 이제 1억을 매년 1억씩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그렇게 이제 예산을 잡았었는데 중간에 아마 기금이 조금 조정이 돼서 저희가 기금을 조금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예산이 인건비 지원인데 네. 그럼 이 착오가 안 생깁니까? 인건비를 줄다는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경 때 국비가 사실은 불확실해서 군비로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금을 활용해서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응급시
네. 지금 잘 마련되어 있습니까? 응급 이제 지금 야간 당직을 하고 있는데 낮에는 이제 진료를 하고 나머지 밤에는 다 응급실 기능을 전체 의료원을 쓰기 때문에 지금이든 우리 현장에서 지금이 되면은 응급실이 마련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네, 응급실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네. 되어 있습니까? 네, 진료실 네. 외에. 예. 그럼 이제 우리가 2021년 이전은 전혀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 병원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계속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다가. 지금 현재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앙위원회는 운영이 잘 되지요. 적자는 만났겠다만 현재 우리 삼성병원은 지금 운영이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기 옛날에 지금 세아동병원 네. 말씀하신 거기는 지금 이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파산 관제인 법원에서 지금 매각 경매를 위해서 매각 절차를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데 우리 지금 경찰병원 분양 설립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비가 1억 5천 또 돼 있네요. 네. 용역 결과가 좋든 나쁘든 경찰병원 분양이 오면 좋겠죠, 그죠? 네. 꼭 용역을 해야 옵니까 이거? 이제 경찰병원 분원을 위한 용역은 꼭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종합병원급 병원을 우리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설립에 대한 나중에 국비 지원을 받든 뭐 다른 민간 유치를 하든 그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수요 분석하고 그다음에 또 적정한 규모나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또 주민과 또 뭐 공청회나 이런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전에 필요한 내용이라서. 예, 수요 분석은 좋은데 병원을 잘 차려놓고도 병원이 안 되는 병원이 있고 사실상 우리 민간 의료는 힘들지 않습니까? 네. 어렵긴데 네. 공공의료가 와야 되는데 내가 본인이 볼 때는 용역이 내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병원을 지어놔도 안 오는 병원도 있는데 의사가 안 좋다든가 해야 되는데 타당성 조사하고 우리가 이제 지역 주민은 필요하다 보겠지. 그 용역해놓고 병원이 안 지으면 이리가 좋네 병이고 용역을 안 해도 공공의료위원이 생기게 되면 용역도 필요 없고 용역 이거 1억 5천이 뭐 수여합니까? 어디 특정인한테 입찰합니까? 입찰할 예정입니다. 물론 병원이 참 우리가 빨리 설립이 돼갖고 지역 주민들이 여러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건 공감하지만 만약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한 번도 이런 용역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하동군의 전체적인 그런 수요나 이런 게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공공의료를 설치할 때도 행정 절차상 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최대한 효용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민현 의원입니다. 제가 또 보건정책과에 관심이 많아서 좀 질의가 많습니다. 보건정책과에 363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보건기관의 노후 간판 교체가 예산이 있는데 200만원씩 100개소에 해놨습니다. 근데 150만원씩 10개소로 감액되었는데 교체는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교체를 이제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조사할 때 10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다 하진 않고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리모델링 할 때 하기로 하고 해서 조금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거 하이브리드 대신에 전기차에 필요한 조금 부족액을 재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럼 완료가 되어 있다고? 네,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완료된 것 같으면은 왜 최할 부분이 그 본예산에 보면은 그 간판 노후 간판 교체가 963만 4천 원 그게 체결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본예산에 보면은. 당초에 저희가 교체비는 2천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다 교체를 한 게 아니고 내년에 전체 그 4월 할 부분을 일부 그 남겨두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그 부분 남는 여유분을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옮긴 부분입니다. 옮겨서 보면 그 차액분이 536만 6천 원이 감액되지가 않았대요, 그는 아직은. 6월 20일 날 보건기관 노후 간판 교체가 네. 963만 4천 원 이용력 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거기에 완료됐는데도 536만 6천 원이 왜 감액 이번에 안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남는 부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물어보겠고요. 네, 제가 다시 별도로 제가 다시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관사 개보수 있기요. 본예산에 네. 500만 원씩 4개가 2천만 원이 돼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개소 그 1,500만 원이라고 계산되어 있네요. 예, 예. 그러면 이 해당 사람이 이것도 완료됩니까? 네, 완료를 했습니다. 이게요. 네. 그럼 완료됐으면 이것도 꼭 마찬가지로 183만 5천 원이 남아야 되는데 왜 감액이 안 돼 있습니까, 이것도? 전체 이것도 예산에서, 계산 안 해봤지요? 전체 예산에서 저희가 1,500만 원만 두고 500만 원을 다른 데로 지금 옮긴 내용. 그래, 한 개소당 500만 원씩 돼 있는데, 네네. 그, 두 개소 차액이 183만 5천 원이니, 거기 계산해보면은, 그게 남아요. 남는데, 그거 감액으로 연하요, 이번에. 아, 이제 시설, 이제 저희가 원래 예산은 당초에 500 잡았지만, 실제 이제 공사를 하면 또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럼 좀 많이 좀 해놓은 겁니까? 공사 금액을. 굳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당초에 예산이 했던 것보다 또 다음에 다른 그 리모델링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그때 당시 또 저희가 계약할 때 다시 한번 살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정확하게 맞지는 않고 약간의 그 여유가 있긴 합니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네, 네, 있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에 그 생물태료, 현수막 등 물품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현수막입니까? 생물 테러 대비해서 저희가 훈련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그 훈련할 때, 쓰는 현수막하고, 그 다음에 생물 테러가 생겼을 때 가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응급의료소 같은 그런 현수막, 설치하는 그런 현수막입니다. 그래요. 예. 그 보건복지부에서 생물 테러 할 때 의약품 비치가 있지요. 네. 그 비축 물자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네네. 된다고. 뭐 관리와 그 기록 그런 거 유지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네. 비축하고 있고 1년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그 비축물자 점검 기록표와 비축물자 보관 현황을 그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네. 일단 여기고 나머지는 또 368페이지. 그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72만 5천이 감액되었다는데 그 사유는 뭐입니까, 이것도?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절감한 내용입니다.
예산 절감한다고 무조건 활동비 같은 거 이런 감시, 감액을 해도 됩니까? 효율적인 일을 위해서는 감액 안 내야 될 부분 또 감액이 안 돼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이름이 책정돼 있지요? 네네. 위원장님, 금방 이 세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공중위생감시원, 시니어 감사원 활동비, 활동보고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이거는 샘플 요청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8월 30일 4개 국어 메뉴판 구매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샘플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성 의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 힘쓰시겠다는 소장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항상 변함없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주요 단위 사업 161조 한번 봐주시죠. 예, 먼저 이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보건소에는 소아과가 있습니까? 소아과는 없습니다. 아, 예. 네. 그 부모님들의 그 이야기들이 소아과 관련해서 사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좀 언어를 잘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소아과도 물론 적은 인원들이 오겠지만은 어떤 좀 연구를 잘 하셔서 원성이 나지 않도록 한번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61조 공공의료 구축 타당성 조사, 예, 사업 내용에 공공의료 타당성, 적정성, 주민 의견 수렴, 경찰병원 분원, 설립 관련 자료 검토 이렇게 해놨는데 이번에 박완수 지사님께서 오셨을 때도 제가 그 경찰병원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만 이렇게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동군 전역, 특히 징조면에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있습니다. 요 연구 용역에 있어가지고 지역 면 단위 아니면 군 단위에서 협력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야 과장님께서 지역에 이렇게 협조를 요청해서 같이 함께 힘을 쓰고 안 되면은 국회의사당 가서 의원님들 좀 만나고 경찰병원 관계자들도 가서 좀 이렇게 만나고 뭐 저는 하면 된다고 봅니다. 가만히 누워가지고 떨어지기를 바란다는 건 어렵고 같이 협력해서 한다 그러면은 좋은 결과도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하영재 국회의원님도 신경 쓰신다 했고 예, 도지사님도 신경을 쓰시든지 공공의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신다 했기 때문에 힘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모습 또 국민들과 같이 움직이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네. 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태형입니다. 368쪽에 공공의료 구축의 타당성 용역을 이 경찰 병원 분리병원이 언제쯤 들어설 예정입니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8월에 그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네. 경찰청에서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결정이 이제 언제쯤 나는 거예요? 이게? 결정은 2023년 2월까지로 용역이 아마 그 결정이 나는 걸로. 근데 우리 그 그렇게 알고 용역 있습니다. 기간을 보면은 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 1년을 해놨는데 네. 용역 기간이 이렇게 길어도 됩니까? 이제 저희가 경찰병원만 보고 그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 하동군 내에 종합병원급 이게 의료
기간이 꼭 필요하다 해서 사실은 용역을 시작했고, 이제 이 시작을 했는데 경찰병원이 7월에 이제 후보지 선정이 갑자기 이제 올라와서 그 내용을 용역 안에 포함시키기로 이제 그렇게 결정한 내용이고, 그게 이제 경찰병원에서 필요한 요구 자료들은 이 용역 시행 중에 중간중간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과업 지시에 넣어서 요구를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경찰병원 분은 이게 지금 이제 이슈를 떠오르는데, 네. 당연히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겠죠. 네. 이게 용역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납품 빨리 받아야죠. 가능하면 저희도 빨리 하려고 아니, 인명을 생각하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하겠어요? 다른 사람 다 해주겠다. 다른 지자체에서. 그래서 이제 경찰병원에서 필요한 그 자료들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용역을 요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기관은 그 입찰을 한다 했죠. 네네. 주로 어디서 입찰이 나는가요? 이제 연구 용역을 주로 하는 이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입찰을 할 예정이고, 주로 연구기관, 이제 보건 의료 분야에 연구하는 연구기관하고 대학교, 이제 병원 대학교 이런 쪽에서 주로 연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분원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 뭐 1억 5천이 아니라 더 예산을 써서라도 네. 빨리 용역을 해가지고 납품을 받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 다낭성검사 나왔다. 용역을 하니까. 네. 그 자료 내밀 거 아니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왕 당기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질을 마치십시오. 김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김민년 위원님이 요구하신 2021년부터 현재까지 비축물자 점검 기록표, 보관 현황 자료, 2021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 심의감시원 각 활동 보고서, 사계 국어 메뉴판 구매 내역 샘플 자료를 2022년 9월 2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숙 건강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명숙입니다. 평소 하동군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존 예산에서 886만원 정액된 27억 6,420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국고 보조금은 1,610만원이 정액된 4,918만 9천원이고, 기금은 2,309만 9천원 감액된 15억 7,475만 3천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1,585만 9천원 정액된 7억 8,02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존 예산에서 2,995만 1천원 정액된 43억 5,49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 부분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임신부 풍진 검진 사업입니다. 선천성 기형아를 예방하기 위하여 1인당 29,000원을 지원하는
임신부 풍진 검진 사업에 103만 8천원 정액된 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군 임금 체계 적용에 따라 1,274만 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입니다. 기존 전문 인력 활용으로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한 인건비를 홍보물 및 사무용품 구입에 650만원 정액된 2022만 6천원, 행사 운영비 300만원으로 과목을 일부 재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3,220만원 정액된 6,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경남도 자체 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외에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 대해 시술비 확대 지원과 난임진단 검진비를 796만원 정액된 99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인건비 군 임금체계 적용에 따라 1,349만 8천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어르신 틀니 보급 임플란트 보급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루급여 수급검사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 정액된 7,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어루급여 수급검사, 암검진 비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만원 정액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입니다. 경남도에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존 인력 인원수 및 단가를 일괄 조정함에 따라 공무직 인건비 4,619만 8천원을 감액한 3억 3,97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2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민현 의원입니다. 370페이지에 그 임신부 풍진 검진 사업이 있는데 이거 임신부 풍진 검진비가 본 예산 편성할 때는 110명씩하고 289만 원이었는데 다시 1차 추경 때 볼게는 167만 2천 원이 감액돼 있거든요. 네. 근데 또 다시 2차 추경에 271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업무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므로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비를 조정한 부분입니다. 국토비 조정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71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그 운영비가 재편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그 101-04 항목은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차 추경 때 이것도 242만원씩 2명 그 6개월 되어 있던 것이 275만원 1명 그 6개월로 줄고 나머지 금액을 행사 비용으로 재편성했다는 것입니까, 이거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재편성하는 그 행사비는 어떻게 쓰이시는 겁니까? 그 위에 해서 그 대상자가 보면은 미션을 주어지거든요. 그 미션 수행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미션 수행할 사람은?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궁금해요. 그 다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수당이 10명, 10만원씩 8명, 15회에 1200만원이 나갔습니다. 6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네. 이 절감 이유는 뭐입니까? 그는 군 자체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절감한 부분입니다. 맨날
근데 수당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1200만 원이 1140만 원 8명을 나눠봤거든요. 네네. 나눠보니까 142만 5천 원에서 또 나누기 15회를 해보니까 9만 5천 원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럼 5천 원씩 10명당 5천 원씩 깎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전체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 일수를 넉넉하게 잡아가고 했는데 실제 개최 일수는 그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당 5천 원이네. 아니 돈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개최 횟수가 그 예정보다 좀 미개최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에서는 점도 소수점한 걸 틀리면 안 되더만. 그게 수당은 저희들 깎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당은 그래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7조 한번 보시죠. 진료 운영 지원에 그 치과실 절감해놨는데 이게 뭐입니까? 공공운영비인데요. 예. 그 공공운영비 치과실에 사용되는 공공운영비를 절감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하동군의 치과를 운영하고 있죠. 예. 지금 그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신다고 봅니까? 예,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럼 어느 선까지 진료가 가능합니까? 그게 이제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주 2회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족도는 그렇게 100% 만족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인력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는 수가 밖에 없습니다. 예, 국민들께서는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치료받기 위해서 사실은 좀 어려운 분들이 보건소를 찾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치과를 좀 보강을 정말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 범위가 어느 선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외부에 나가지 않고 우리 하동군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규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용주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계산특별위원회 최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조화경영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976만 5천원이 증액된 214억 1,06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별로는 먼저 국고보조금이 정부 양국 포장재 제작비 지원 등 5건에 1,310만 4천원이 증액된 9억 1,25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조사로 생성된
종자구입 지원 등 5건에 6,457만 5천 원이 증액된 170억 7,2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토종농산물 직불제 등 14건에 208만 6천 원이 증액된 32억 3,56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축산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6,280만 9천 원이 증액된 339억 5,4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증액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종농산물 직불제에 710만 원이 증액된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자 증가로 873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6,87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천 꽃단지 행사 보조 3천만 원은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여성농업인 출산 바우처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자 증가로 기정액에서 720만 원이 증액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천 꽃단지 행사는 행사 지원비 보조 없이 민간 주도형 행사로 개최함에 따라 북천 고성서 민물꽃 축제 행사 지원 보조금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난 5월 말까지 신청받은 결과 170여 농가에 면적은 577헥타 증가하여 1억 1,91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양육 포장재 제작비 지원은 포장재 재고량 부족으로 3,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은 국비 지원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국도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어 1억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경남 한우 공동 브랜드 육성은 경남 한우 브랜드 한우지혜 참여 농가의 출하 물량 증가로 출하 장려용 지원금을 기정액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사료 구매자금,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은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조사로 품질관리 지원 1,800만 원은 기존 조사로 품질관리 인건비를 조사로 현장 점검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장비 구입 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축산분유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500톤에서 800톤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정액보다 4,750만 원이 증가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악취 방지 개선에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 3,6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살처분 보상금은 기정액보다 1,575만 원이 증액된 2억 6,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은 가금농가 질병 검사와 사양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가 없어 국도비 감교부되어 6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축산농장의 가축 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하여 기금과 도비가 정액 교부되어 기정액보다 240만 원이 정액된 7,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민현 의원입니다. 386페이지 청사 개보수 예산이 3천만 원에서
2,850만 원으로 감액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집행되었습니까? 지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아, 잔액입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해당 공사 계약이 없던데, 공사 계약이 책에는 없나가 찾아보니까 없다면 어디 있습니까? 공사 계약? 공사 완료했던 거, 완료. 아, 지금 공사 중입니다. 예? 공사 중, 계약해가지고 공사 중입니다. 아, 공사 중이라요? 예. 아, 금방 완료를 했대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실 의원님, 하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호 의원입니다. 그 386페이지에 이거 지금 북촌 고선호선 메밀꽃 축제 여기 지금 민간 행사를 주도해가지고 군비를 받지 않고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진행이 돼가는지. 우리가 행사 보조금을 지원해가지고 2019년도에 도종합감사에서 그 행사 보조금은 자체 수입이 발생하면은 다시 반납을 하는 걸로 그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년, 3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행사 지원 보조금을 이제 그 북천 법인에서 지원을 안 받고 자체 자금으로 갖고 이제 해결하기로 하고 대신에 그 꽃밭 전체 입장료를 1,000원씩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법인에서 결정돼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입장료를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행사를 치고 행사를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지금 쳐가지고 꽃밭에 출입 다 해가지고 입장료를 받을 생각입니까? 그 전체 꽃밭을 다 행사를 시킵니까? 전체 꽃밭에 지금 행사가 다 쳐져 있고 일부 지금 안 쳐진 부분은 문화관광기능과에 좀 자금을 지원받아가 지금 축제 전에 그 행사 한 300m 정도 추가로 행사를 치르게. 가장 가보시니까 그 행사를 쳐놓으면은 그 관광객들 들어오면 입장료를 다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겠던가요? 그게 이제 입구를 4군데로 정해가지고 예. 지금 이제 입장료로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보실 때 입장료 수익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통계 우리 인구 관광객들이 온 통계가 아니십니까? 지금 옛날 통계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통계가 지금 뭐 상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측은 좀 상당히 하기는 어려운 이제 상황인데 지금 한 적어도 10만 이상 오지 않나 이렇게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축제 행사를 안 해서 손님 관광객들도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자신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 물론 예전부터 민간 주도래가 축제를 하는 게 맞긴 많은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군에서 지원을 안 먹고 자체적으로 해보겠다. 이 하다가 만약에 축제가 뭐 요거 너무 안 좋게 저 진주에서 옛날에 이거 입장료 받아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 아닙니까? 실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민간 주도를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나중에 군에서 또 모든 배로 부담되어 증가가 되고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지금 상반기에 그 양계기 축제 할 때 한번 일부 부분 입장료를 한번 받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고성수 때 하여튼 요번이 지금 이제 가독이라 생각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그런 차원인데 법인에서 지금 이걸 주기로 북천 면민들 전체 의견입니까? 법인의 이야기입니까? 이제 모든 결정은 주로 이제 법인이 관리하니까 법인에서 결정을 하죠. 북천 면민들 전체적인 우리 하동군 축제지만 또 북천 면에서 볼 땐 북천 면민 축제가 돼야 되는데 법인에서 축제를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행사를 그 면에서 지원 안 해주면 행사 다 할 수도 없는데 그것은 조그마한 이득을 생각을 해가지고 법인에서 이득을 남길 그런 좀 목적 같아요 보면은. 그러놓으면 전체 면 축제를 할 것 같으면 면민들 다 같이 합심을 해서 행사 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 입장료 받아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군에서 지원금도 그러면 군에서 지원을 다 끊으면 다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아예 행사에 축제에 뭐 행사에 관여할 일이 없다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그런데 각 까마다 보면 아까도 관광기능과에서 지원을 해, 각 까마다 지원을 해준다 아닙니까? 그 지원은 뭡니까 그러면은? 군에서 행사 지원 뭐 그걸 안 받고 뭐 자체적으로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예산거든 그럼 전체적으로 지원을 다 안 받아야지. 그거는 다 받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 말이 안 맞는데 앞뒤가 말이 안 맞는 이야기고 그 부분만 더 내야 되는 욕심만 내가지고 관광객이 정원이가 이걸
현금화 시키고 법인에서 좀 덕을 보겠다. 그 내용밖에 안 보이는데, 까다님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내용이? 지금 이제 기존에 해오던 이제 그 우리 행사 지원비를 제외한 그 나머지 지원을 이제 그대로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화장실 지원이라든지 주차 관리 지원 이런 거는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한번 하여튼 시범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이게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은 민간 주도형으로 가기 위한 어떤 첫 발을 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통계가 나와가지고 이 계속 그런 좀 어느 정도 나와갖고 독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에 관광객이 있는 데 없어가지고 수익이 어찌 생길 줄 모르는데 그 축제를 해놔놓고 그 관광객들이 오면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예술제 때 그래 갑작스레 입장료 받으니까 그런 홍보도 안 되고 받으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결국은 철회를 했다 아닙니까? 꽃 같은 거 주는 것도 물론 그걸 관광객의 위치가 생각이 본인이나 생각이 틀린지 모르지만은 유치를 시키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을 생각을 호주머니 예를 들어 틀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꼭 그 입장료 같은 걸 받아가 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관광객을 많이 우리 군에서 유치를 시켜주면 그 손님을 상대로 무슨 다른 장사를 해서 그 관광객을 내가 돈을 벌면 되는데 꼭 입장료를 받아가 관광객들이 그래가지고 또 불만 생기가 이런저런 불만이면 군에서 해소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럼 군에서는 모르겠다 그 소리 할 거 아닙니까? 혹시 법인에서 알아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놓을 거 아닙니까? 관여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국 민원은 군에서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그걸 좀 협의를 해가지고 구체적이 아닌 나와 해야 되는 갑작스레 이렇게 법인이 물론 대표 바뀌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군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겁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갑작스레 회의를 해가지고 자체에서 결정을 해가 통보를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몇 차례 한 7월부터 계속 그 협의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협의를 할 때 누가 와서 협의를 했습니까? 법인 대표하고 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법인 대표하고 법인에서 아니 그러니까 회의를 법인 대표하고 그 몇 명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한 겁니까? 그 회의는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하는데 할 때도 있고. 참석 인원이 누가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까? 얼마 전에는 이제 옛날 문병현 위원장도 참여하고 고현석 옛날 이장 협의장도 참석하고 그래가 이제 협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부 몇 사람네. 그 예를 들어 그 50명씩 맨단위 누가 관계자들 그 사회단체장 그 법인 등록되어 있는 사람 모두 다 온 게 아니고 일부 특정인 두세 명만 와가지고 회의를 해가 결정을 좀 회의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법인 내부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하고 협의가 들어왔는데. 치더라도 군에서는 그런 걸 짚어봐야 될 내용이 회의를 해가 몇 사람인지 아니면 전체 회의록이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일단은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축제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가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은 군의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북촌에는 유일하게 이 축제 하나인데 이게 하나 얼굴이 우리 하동군의 얼굴이 북촌의 얼굴인데 이거 하나 좀 잘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소수의 의견을 갖고 조그마한 게 생각을 갖고 끌고 나가는 게 좀 아쉬워서 질의를 해보고 이 좀 사장님 각별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기도 행정적인 어떤 조그만이라도 지원은 그대로 올해는 이제 계속 하려고 그래갖고 하여튼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좀 가지고 있다가 축제 할 수 있을 때 말은 그래도 분명히 불편한 게 생길 건데 이 예산 같은 걸 좀 가지고 있다가 지원도 좀 해주고 싹 이렇게 다 삭감시켜가지고 좀 어디 가 있다가 그 지원 것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다 해가지고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아무리 민간 주도를 한다 하지만은 법인에서 한다 하지만은 이런 돈을 좀 가지고 있다가 불편한 건 지원을 좀 해주면 서서히 한꺼번에 이래가지고 자기들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문제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경상사업보조로 갖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쓰기 좋은 예산인데 삭감을 시키고 바로 그런 거 같습니까? 입구 좀 갖고 있다가 연말 내 행사 치르고 나서 마무리 주기엔 그때 회가 반납을 해도 되는데. 이제 행사 보조는 행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가 미리 접수돼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민간 주도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가 안 받겠다고 법인에서 거의 공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고 각별하게 그래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 176페이지 사료 구매자금, 융자금, 이자 보조 신규로 하는데
이게 군에서 뭐 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이제 국제 곡물가가 상승되면서 사료 가격이 네. 크게 인상됨을 해가지고 축산단체 이렇게 이제 그 간담회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된 이제 안을 이번에 이제 추경에 편성해갖고 지원하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거는 뭐 도움이라도 이런 거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이 뭐 어차피 곡물 파동으로 지금- 인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이런 거는 도에서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중앙정부하고 도에서 62억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해주고 그 외에 또 추가분을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 자체 자금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도나 이런 대비비 써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네. 어찌 보면은 그 좀 더 돈을 좀 더 예산을 좀 더 편성을 좀 더 하지 왜 이밖에 안 했습니까? 이만큼 7,500 한 이유가 뭡니까? 이만큼 올해는 이제 하반기에 그 융자를 하기 때문에 이자가 그 정도는 네. 이제 되고 그럼 내년부터는 많은데 이게 7,500 기준이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7,500을 이제 50억을 융자를 했을 때 예. 그 이자 차익 도에서 50억 아니 우리가 이제 우리- 자체 추계비는 농협에서 50억을 융자를 했을 때 예. 그 이제 50억 기준에 이자 보전 50억 하면은 우리 하동군에 어느 정도는 됩니까? 약 한 우리가 이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융자를 할 지금 것인데 사료비가 거의 한-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빚을 다 안고 있던데 지금 어느 정도 빚이 됩니까? 지금 축산농가들이 사료빚이 지금. 그 부분은 전체액은 지금 예.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맞는 게지 그 파악이 안 됐는데 이걸 금액을 한다는 예를 들어 뭐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럼 이 50억 해주는 일부밖에 안 되는데 그 금액을 파악을 해가지고 군비가 좀 늘어나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예상 상황이니까 좀 예산 지원을 많이 좀 해줘야 될 부분 같은데 올해 50억 하고 내년에 또 50억을 추가로 할 계획인데 이제 파악해보고 모자라면은 좀 더 그날 너희도 이런 그렇게 부분은 하십니다. 좀 각별하게 좀 매설을 좀 늘려가지고 축산농가들 좀 어려움 해소해줄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입니다. 386쪽에 북천 코스모스 매미축제 행사 지원에 대해서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료 의원 그 질의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동군의 축제 중에 코스모스 축제가 가장 알찬 축제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 다음에 그 축제만이 유일하게 있는 동원을 안 합니다. 인원을 동원을 안 하고, 위지인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자랑을 참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입당료를 천원씩 받겠다 이 얘기는 아닙니까? 예. 그 전에 덩쿨 그 예, 1,000원. 입장료를 받았죠. 예. 그 받을 때도 저는 반대를 참 많이 했었어요. 왜 이 입장료를 받을까? 그렇지 않아도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그 관광객들이 많이 안 가요. 돈 받는 데는. 안 느껴봤어요? 그거 안 갑니다. 1,000원이 큰 돈도 아닌데 돈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안 가요. 근데 이 잘 되는 행사를 이제 뭐 철조망을 치겠네, 이제. 행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정말 행사는 거의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구를 만들어 놓고 다 1,000원씩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정말 위험한 발상이네요. 그 잘 되는 행사를 모험 치고는 진짜 큰 모험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각별하게 유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입니다. 388페이지에 하단부에 임대 농기계 그 절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우리 이제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한 군데 북천도 있고 고전도 있는데 어제 건설교통과에서 이제 논두렁 조성을 하는 거 그거는 뭐 제가 질의를 했었고 논두렁 조성기가 있잖아요. 예. 조성기 이게 그 임대 사업별로 한 몇 대씩 있습니까? 기계가. 정확한 대수는 제가 지금 기억 못 하는데, 지금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전 쪽에 좀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본집도 읍대에서 내피해야 되겠다, 지금. 고전에, 예. 고전 주민들이 예. 논두렁 조성기 이걸 예약제를 한대요. 아, 이제, 예. 논두렁 조성기. 예. 네, 그 쌓는 거를 이게 줄을 지가 예약을 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당부를 해요. 내년 꼭 이거 이상을 좀 정해를 해서 논두렁 조성기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논두렁 조성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하거든. 예, 그래서 이게 네. 좀 부족한데. 그러니까 똑같은 시기에 하는데 아니 일주일도 상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일주일 상간에 그 면적을 다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수요가 못 미치죠, 이거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에 잘 인간 농지 정리해서 구입할 때 좀 추가 확보하도록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불평은 넣도록 해주시오. 예, 보통 조성기가 없으면은 그 시골에 연세 많으신 분들 엎드려가지고 농토를 못 만드는 거죠, 요즘.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분 잘 챙겨주셔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예, 의사진행 발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과에는 해당되는 과는 추가 자료를 낸 해당되는 과는 개수 조정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불러서 이 업무 좀 해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뭐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는 어제 하인호 동료 의원님하고 저하고 선배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했는데 좀 업무이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요구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윤수 위원님, 추가 부서 자료 요구를 전체를 부를 것인지 아니면 담당 과장님 오셔야죠. 답변할 수 있는 담당 과장님 오셔야죠. 아니, 추가 자료 낸 부서를 전부 다 부를 것인지. 네, 근데 부족한 자료가 부족한 점만 부를 것인지. 하고 추가하는 때는 그러니까 써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 계산 있죠? 예산 계산 나중에 제주도 공제로 주소로 할까요? 네, 그렇다. 예산 계산 말 그대로 도시건축과 특화산업과 예산계장님은 개수 조정 전에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은규 농산물 유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과장 박인규입니다. 평소 농산물 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최민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산물 유통과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 수입으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임대료 수입으로 1,724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382쪽 도비 보조금은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 지원 495만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9,480만원으로 기증액 대비 5,750만원 증액된 4억 4,756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가 세출 예산은 기증액 대비 1억 170만원 증액된 39억 4,0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 부분은 제외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 하단입니다.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 지원으로 1,6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기증액 대비 2억 1,020만원 증액된 3억 7,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중간 부분 하동 대봉감 블렌딩 활성화 연구 용역비로 2,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선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3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중간 부분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3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직매장 지원 사업은 하동 농축산 협동조합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군비 부분은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유통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순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 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 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영수 의원입니다. 399페이지를 좀 보시죠. 해외시장 개척에 이렇게 실적이 좀 있는 겁니까? 아직도 1억 9,9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해외시장 개척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료에 근거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바이어를 초청해서 우리 수출 업체 미팅도 하고 뭐 인정 심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초청 경비 같은 거는 또 다른 예산에 있죠. 여기 예산 말고 다른 예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예산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열면서 1억 9,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어디에다가 어떤 것들을 넣는지 한번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올해는 아직 뭐 작년도 그렇지만은 뭐 아직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네, 나가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사고 될 수도 있네 이건요. 그거는 연말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40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로컬푸드 운영 지원입니다. 이 로컬푸드가 실질적으로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관장해야 되는 사업장입니까? 네,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파는 그런 사업인데요. 뭐 대규모 농산물은 뭐 우리 농협이나 아니면 수출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소규모 우리 이런 농산물은 사실 팔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 매장이나 이런 데 활용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필요한 사업이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로컬 푸드가 운영되면 우리 농업인한테는 그러니까 뭐 판매 대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농수축업인들에게는 좋은 점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자기들이 이익을 보고 하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뭐 농가들이 구성해서 아니 이게 지금 대행하고 있는 곳이 축협이죠 로컬 푸드. 아니 그거는 우리 이제 축협 이제 직매장은 예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운영 주체는 우리 농가들이 협의를 구성해서 납품해서 물론 축협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농가들이 더 덕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가가 로컬 푸드에 입점하는 정도의 농가들이면 어느 정도 자기들 자력 생산 판매가 가능한 곳들입니다.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소규모의 그 농가들이라든지 뭐 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해주는 것들이 맞는데 지금 거기 로컬 푸드에 입점해 있는 것들을 보면 제법 큰 우리로 보면 규모가 영농 규모가 좀 큰 데서 사람들이 입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순기능은 아니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그 행정이 지원을 하는 것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의 순기능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대안으로는 지금 있는 것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입점한다고 하면 네. 그분들에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려서 한번 할 수 있는 길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검토해서 그분들도 소외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2페이지에 하동 대본관 브랜딩 활성화 연구 용역이 들어와 있네요. 네.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뭐 대본감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대본감을 더 활성화시켜야 될 이유가 뭐 있는지요? 네, 우리 그 민선 8기 공수님 공약 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뭐 악양 대본감이 이전에 많은 명성을 얻고 있었는데 지금 뭐 여러 사항으로 사실은 좀 활성화가 더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악양을 포함한 하동 전체의 어떤 대본감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하동이 보면은 대본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원예 작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뭐 배농가도 브랜딩화에 대한 연구를 이분들이 부탁을 하면은 충분히 수용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검토해서 뭐 가능성이 네, 있으면 어떤 작물이든지 거기에 따른 우리 농민들이나 연예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 소외가 되지 않게끔 좀 네. 공동적인 브랜딩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하단에 신선농산물 포장재 지원 15개소가 어떤 거를 15개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 이전에는 우리 포장재를 지원했는데 단체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군수님의 어떤 8기 시작하면서 포장재 지원을 많이 해주라는 어떤 그런. 어떤 곳에? 업체 네. 말입니다. 업체가 아니고요. 우리 이제 단체가 아닌 개인 농가들한테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선포장물이면 뭐 백박스, 예, 감박스 예,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군비인데 예. 이분들이 또 저희가 보면은 센터에서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런 박스를 지원을 동네별로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우리 개인한테 가는 건 아니고요. 예, 마을에. 단체나 아니면 수출 농가에 포장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개인이 좀 신청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러면 이것 또한 개인의 15개소라면 개인 15명의 개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을 올해 이제 하반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어떤 분들이 먼저일 것이며, 뭐 그게 정말 쉬운 말로 군수님이 칠한 사람 10개소인지, 뭐 이것도 잘 수요조사를 해서 좀 힘든 분들한테 갈 수 있게끔, 네. 그거는 충분히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된다라고 네, 생각이 드리고요. 네. 그게 뭐 새로운 군수님한테도 좀 더 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404페이지. 로컬푸드, 우리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로컬푸드에 보면 또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이 12,000건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떤 건지요? 이 로컬푸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로컬푸드가 축협에서 하는 로컬푸드인지 아니면 만지? 아니고 이제 우리 개인 농가들한테 이제 택배비 보내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일정 부분을 좀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럼 저희 로컬푸드에 참여하고 있는 농산물 농가들이 대략 몇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로컬푸드 한 200여 농가에 지금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 택배비는 그 회원이 아니고
우리 일반 농가들 대상으로 신청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로컬이랑 상관이 없이 예. 로컬 푸드 운영 안에 들어가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농가에 지원한다는 뭐 말을 로컬 푸드 농가도 될 수 있고요. 일반 농가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대략 어떤 농가인가요? 지금 이제 가을이지 않습니까? 대농가, 뭐 감농가겠네요. 우리 그럼 이것들이 이중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지원이 모호하거든요. 이 기준을 좀 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세우셔야지 어떤 농가든지 차별화가 될 중복이 안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중복도 안 되거니와 공평하게 갈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홍보가 많이 돼야지 어떤 사람만 알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또 편협될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우리 행정이나 우리 뭐 의회도 마찬가지고 현 군수님한테는 그 좋게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은 예산이지만 우리 소중한 군비를 지금 이 긴축 우리 위기에서 하는 만큼 조금 더 많은 국민들한테 같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민현 의원입니다. 그 401페이지에 보면은 우수 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이 있거든요. 네. 이거 5천만 원 예산돼 갖고 그냥 감에 듣는데 이거 이거 TV 쇼핑을 하면은 실적이 어느 정도던가요? 우리 지금 상반기에 한 2개소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할 때마다 한 5천만 원 내지 한 7천만 원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수 예산이요? 순수 수익금이요? 예, 그 판매 수익이요. 다른 거 다 절간에 빼고 남는 게 그게 지금 5개 보는 건 어디입니까? 5개는 우리 산골 이유식이라든지 율림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산골 이유식하고 또요?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거는 다시.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민현 위원, 끝났습니다. 김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 의원입니다. 동의원 질의하셨는데 401쪽에 TV 홈쇼핑 지원 이 부분이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물량 자기 우리가 지원해주면은 수산물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많을 텐데 홈쇼핑에 올리면은 큰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족을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이 예산으로 예산 범위에서 사실 지원하고 있는데요. 희망은 하는데 못 해주는 그런 농가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얼마나 됩니까? 충족률이 한 얼마나 됩니까? 그럼 연초에 수요조사를 봤는데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좀 늘려야 돼요. 이런 예산은. 그죠? 예산을 늘려서 우리가 농수산물을 좋은 상품을 널리 판매할 수 있도록 그게 곧 공보가 하동을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좀 증액시켜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405쪽에 농촌 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지원사 이게 이제 다문화 가정이죠. 이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건 그렇습니까? 아, 예. 취소하겠습니다.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요즘 달러가 올라가지고 지금 우리 수출 농가에게 좀 이익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닙니다. 또 물량이 또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율림에서 또 수출을 지금 하고 계약을 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정말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달러를 벌어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업이 또 막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수출 농가에 많은 그 지원부터 해서 또 같이 수출할 수 있는 바이어들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기회는 자주 오는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달러가 오를 때만큼 또 많이 수출하는 것도 힘이 들겠지만 수출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 됐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요구 자료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과장께서는 김민년 의원님이 요구하신 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 내역을 2022년 9월 2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